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옥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적과전 종합위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언제까지느냐? 적과전까지.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적과 후는 어떻게 할 거냐? 적과전이었으니까 적과 후. 그럼 적과 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적과 후는 특정위험입니다. 특정위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적과전 종합위험이라는 말은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방법들을 먼저 한번 총망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위험 방식. 특정위험 방식이 있습니다. 특정위험 방식은 바로 인삼이 해당됩니다. 인삼은 특정위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위험 방식이 있습니다. 종합위험 방식. 종합위험 방식에는 과수가 있겠죠. 과수. 그 다음에 논작물, 밭작물. 이렇게 많은 작물들이 종합위험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작물들이 밭작물, 논작물, 그 다음에 과수를 종합위험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합위험은 말 그대로 무엇을 하느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합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요. 그러니까 특정위험이란 특정한 위험, 태풍, 강풍, 우박 이렇게 특정하게 정한 것만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위험 방식을 했었는데 특정위험 방식에서 보니까 현재는 지금 인삼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적과전 종합위험에 적용되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종합위험 방식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위험 방식을 하지 말고 적과전까지만, 언제까지만 있느냐면 적과전까지만 종합위험을 해달라 그런 거예요. 종합위험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적용하게 해달라. 그럼 적과 후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 생기게 됩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적과전 종합위험이 생겼습니다. 근데 종합위험 방식으로 모두 다 처리하다 보니 그래서 여기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고자 하는 거죠. 종합위험 중에서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러면 수확하기 전까지만 종합위험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수확하기 전까지만. 그럼 수확을 시작하면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위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 그럼 종합위험 방식에서 특히 밭작물 중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채소류,
채소류, 열매를 맺지 않는 채소류에 대해서는 생산비 보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생산비. 열매가 있어야 열매로 수확을 해서 수확 감소가 됐다 이렇게 계산을 할 것인데 그걸 못하니까 생산비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생산비 보장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종합위험 방식 중에서 생산비 보장은 바로 밭작물, 채소류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닥이 빨리 잡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래서 풍년의 역설 뭐였느냐면 수입 보장 방식,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방식이죠. 원래 이름이. 그래서 수입을 보장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무엇을 하나 더 해주느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중에서 자조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하고 가격 하락 부분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방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종합위험 방식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됐느냐? 원예시설까지를 여기에다 넣게 된 거예요. 채소류하고 원예시설하고 플러스해서 하게 됐습니다. 채소류는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과 버섯 재배사를 전부 다 포함해서 종합위험 방식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정위험 방식의 인삼에서는 인삼의 해가림 시설은 인삼 특정위험 방식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해가림 시설은 특정위험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중에 인삼할 때 해가림 시설 부분은 하겠습니다. 원예시설은 원예시설과 버섯 재배사는 종합위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종합위험, 그래서 여기에 버섯까지, 버섯도 채소의 일부로 봐서 생산비 보장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적과전 종합이에요. 적과전 종합. 그럼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해주고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적과 전에는 바로 종합위험 방식을 적용해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적용하고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방식, 태풍, 강풍, 다음에 태풍, 강풍, 우박, 동상해, 일소 피해 이런 등등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럼 적과란 무엇이냐? 여러분들과 함께 적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과란 과실의 일정한 수확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실들을 솎아내는 겁니다. 자, 사과는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면 좀 크게 그려졌나요? 이게 지금 꽃이에요. 꽃이 피고 난 자리에는 전부 다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 순서대로 피겠죠. 그러고 나면 사과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달립니다. 한꺼번에 5개씩 달려요. 그럼 이게 이제 사과 크기라고 그러면 1번이 가장 크니까 나머지를 잘라냅니다.
그럼 이게 가지 하나인데 또 다시 이렇게 5개 피어서 사과가 이렇게 달렸어요. 5개. 또 이렇게 해서 사과가 달렸어요. 이렇게 달리면 이걸 하나 남겨놓고 잘랐고, 이것은 이 가지에 보통 나뭇잎도 있고 그러면 보통 한 가지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사과를 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것은 통으로 다 잘라내겠죠. 여기도 이렇게 잘라내고, 이건 통으로 다 잘라내고. 그래서 과실을 이렇게 솎아내는 겁니다. 이 솎아내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적과라고 그럽니다. 적과. 과실 솎아내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과, 이 적과가 끝나고 나면 특정위험 방식으로 가고, 적과하기 전까지는 종합위험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게 적과전 종합위험이다. 먼저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적과 전에도 종합위험으로 하지 않고 5종 한정 특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간다면 태풍, 강풍, 우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만 나는 보장을 받겠다. 5종 한정 특약은 바로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종 한정 특약을 하면 결국 어떤 효과가 있어요? 특정위험 방식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특정위험 방식이 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결국은 적과전 종합위험의 5종 한정 특약, 그래서 특정위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의 단감 떫은감을 특정위험 방식으로 지금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적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적과하기 전까지는 종합위험으로 하는데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으로 한다. 자, 그러면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적과전 종합으로 가입하는 게 훨씬 좋겠죠. 5종 한정 특약보다. 그렇게 해서 적과전 종합으로 하면 대신에 보험료가 조금 비쌉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얘기가 됐고요. 왜냐하면 한정보장 특약하면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이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자, 적과전 종합위험 1번에 상품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상품 내용 나오면 1번, 다른 건 다 몰라도 보험의 목적 이렇게 나오죠. 자, 보험의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동력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보험료의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니까 자조화지요. 자조화. 자조화하고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으로 바뀌니까 적과 종료 이후해서 각각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피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한 위험만 보장하게 됩니다. 자, 과실손해보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보면 3번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후로 쭉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것도 열심히 외우셔야 될 것이고, 뭐 개수제원부 하계보, 그렇죠.
이런 것 쭉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참고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들 전부 다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재해별로 기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적과 후에는 재해별로 다르고요. 다음에 품목별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품목별, 재해별로. 그래서 재해별이라고 안 하고 이건 품목별, 생육시기별, 재해별 이렇게 얘기하죠. 품목별, 생육시기별, 적과 전이냐 적과 후냐, 생육시기죠. 자, 품목, 사과, 배, 단감, 떨분감. 다음에 재해별. 자, 태풍이냐 강풍이냐 가을 동상이냐 일소피해냐에 따라서 봄 동상이냐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째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은 그렇죠.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죠. 자, 다음 6번째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 약관 영업료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이 있습니다. 부보장이란 뭐죠? 부보장, 보장하지 않는다죠. 보장을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할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하고 전년도 부사고 할인율. 자, 적과 전에 전년도 부사고 할인율 붙어 있습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습니다. 방제시설 할인에 대해서 쭉 사과, 배, 단감, 떨분감에 대해서 방제시설마다 할인율이 쭉 붙어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보험료 수납기준. 이상이 없는 과수원은 신계약 처리하고 인수심사 중인 계약은 보험료 수납이 불가하고 보험료 수납 전에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받았을지라도 30일 이내에 청약 거절 내지 승낙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후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미 더 잘 알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에 기준 수확량이 있습니다. 기준 수확량 우리가 공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기 별로 빼놨습니다. 기준 수확량 참고로 빼놨어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했던 대로 보험금이 있는데 적과 이전에 발생한 보험금은 착과가 덜 됐다. 그래서 착과 감소 보험금 그럽니다. 착과가 되기 전에 보험금이다. 그래서 착과 감소 보험금. 그러면 착과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적과가 끝나면 적과 후에는 과실에 대해서 손해났다. 그래서 과실 손해 보험금 그럽니다. 즉 수확감소 보험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과 착과감소보험금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특별약관에는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한정보장 특별약관. 부보장 특별약관은 뭐냐면 보장받지 않겠다.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것도
특별약관 얘기를 특별약관 얘기, 부보장과 한정보장. 그 다음에 또 다시 8번 우리가 또 좋아하는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 그 다음에 아예 미경과 비율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미경과 비율. 미경과 비율 보기 전에 뭐가 나오느냐면 보장 비율 얘기가 나옵니다. 보장 비율. 보장 비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경과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 얘기가 나옵니다. 감액.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해별 얘기는 다 했을 것이니까 하고 기준 수확량과 이 부분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착과감소보험금은 적과 전까지 착과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착과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이에요. 그런데 적과 후에 착과수를 셉니다. 개수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무 표본주를 해서 나무를 이렇게 과실이 달려있는 걸 세요. 과실이 달려있는 걸 세다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적과 후 착과수를 셌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다 니본을 달아요. 띠를 달고 몇 개 달려있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것을 무슨 주라고 그러냐면 표본주라고 그래요. 표본주. 그래서 우리가 표본주수표 얘기를 했어요. 200주에서 299주까지는 표본주 몇 주 한다고 그랬죠? 최소? 그렇죠. 9주. 아, 기억하시는군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300주에서 399주는 7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주. 최소가. 그럼 700주면 그렇죠. 14주. 이렇게 표본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700에서 799주까지. 이렇게 표본주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 세고 나면 이 과수원에는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이었는데 착과량이 7,000kg이었다면 몇 킬로그램이 덜 달렸나요? 3,000kg이 덜 달렸죠. 이 3,000kg에 대해서 보상할 거냐 안 할 거냐, 보상할 거면 이렇게 보상을 하자 해서 보험금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럼 한 개당 얼마씩 보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구한 것이 착과감소보험금이에요. 그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보장 비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개당 이제 다 보상한다고 하겠어요. 자, 여기 1kg당 2,000원씩이라고 계산을 하자고요. kg당 2,000원씩 보상을 해야겠다. 보상을 해야겠는데 그럼 곱하면 되죠. 곱하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그런데 6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보장 비율로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요. 몇 퍼센트느냐면 50%와 70%만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니, 우리가 동의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 농사 다 뭐 농약도 주고 뭐 거름도 더 주고 그래야 되니까 50에서 70%만 보장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와 70%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600만 원이 나왔을지라도 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50% 곱하면, 그렇죠, 이것은 300만 원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을 또 거기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줄 때 자기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면)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이면 빼고 난 나머지 100만 원만 착과감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과실손해보험금 할 땐 자기 부담금 다 뺐으니까 안 빼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적과 후에 쭉 하면 이제 적과가 다 끝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적과가 되기 전에 한꺼번에 사고가 5개 달린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는 유과라 부릅니다. 유과. 그 중에서 4개를 적과하고 하나만 남으면 이 하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과실이라 불러요. 적과가 끝나면 드디어 나는 선택된 과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과 중에서 선택된 과실. 그래서 과실이 손해났다. 바람 불어서 떨어지면 손해났다.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 계산을 해서 이때 자기 부담금 한번 빼고 나면 다시는 안 빼고, 여기서 못 뺐으면 뺍니다. 그래가지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보험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준 수확량이 있어요.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이었는데, 평년이 만이었는데, 갑자기 재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적과 후 착과수를 하니까 9,000kg이 됐습니다. 착과량을 계산하니까. 적과 후 착과수를 세어보니까. 이러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되느냐? 바로, 그렇죠, 착과 감소가 벌어진 게 없잖아요. 재해가 없으니까. 이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바로 착과량이 줄었을 때 기준 수확량을 하는 겁니다. 기준 수확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기준 수확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과 후 착과량 플러스 착과 감소량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재해가 없을 때는 기준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약관은 좀 전에 얘기했었듯이 보장하지 않겠다고 특별하게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한정보장만 하겠다. 나는 적과 전에도 한정보장만 하겠다. 뭐 5종 한정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특별하게 약속한다. 그래서 특별약관이라고 합니다. 보장 비율은 착과감소보험금 할 때 바로 50%, 70%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여기에서 재해가 하나도 없고 기준 수확량이 이렇게 착과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 착과량을 기준 수확량으로 하며 어떻게 하느냐면, 보험을 이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입했다면 보험 가입 금액에 감액을 합니다. 9,000kg에 대한 만큼 1,000원씩, 킬로그램당 1,000원씩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900만 원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많이 달리면 11,000kg 달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증액은 없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은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합니다. 감액을 하고 나면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환급하게 됩니다. 보험료 환급할 때 뭐에 기준으로 해서 하죠? 그렇죠. 미경과 비율에 의해서 보험료를 환급하게 됩니다. 우리 1, 2, 3, 4, 5, 6, 7, 8, 9 미경과 비율이 있었죠. 미경과 비율에 의해서 보험금을 환급하게 된다. 그때 바로 감액 미경과 비율에 의해서 감액 미경과 비율표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미경과 비율표에 의해서 보험료 가입금액에 감액하고 나면 납부했던 보험료에 대해서 그 해당하는 부분, 여기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바뀌었죠. 900만 원으로 바뀌고 나면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줄었어요? 감액된 부분이 감액분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분을 환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과 보험료의 환급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강 개요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